자, 이제 글로벌 이슈들을 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증시에 많은 영향을 끼치는 만큼 앞으로 있을 글로벌 이슈들을 점검해 보고요. 그에 따른 우리 증시에 대한 영향도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이 시간은 하나대투증권의 한대훈 연구원 전화 연결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 오늘 밤이죠. 미국에서 7월 고용 보고서가 발표되는 만큼 미국 금리 인상에 대한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사흘 전에 애틀랜타 연은 총재가 9월 금리 인상이 가능할 것이다라고 밝히면서 시장의 분위기는 좀 빠르게 바뀌었는데요. 9월 금리 인상에 대한 가능성 더욱더 높아지고 있다고요. 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로카트 애틀랜타 연준 총재께서 이제 미국 경기가 개선이 되고 있고, 특히 이제 고용 시장 개선을 긍정적이라고 평가를 하면서 9월에 이제 금리 인상을 지지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로카트 총재 발언 이후 이제 국채 가격 하락폭이 확대가 되는 등 이제 금융시장은 좀 다소 민감하게 반응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그동안 로카트 총재가 연준 내에서도 중도파로 분류가 되면서 연준 내 다수 의견을 밝혀왔던 터라 금융시장이 이제 주의 깊게 반응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미국 2분기 GDP 예비치가 2.3% 성장을 했고, 확정치는 이보다 좀 더 높은 성장을 했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한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제 어제 경제 지표를 더 확인한 후에 금리 인상을 단행하는 것이 적절하다며 이제 4월 연준 이사가 9월 금리 인상에 대해 결정된 바가 없다고 이제 반박을 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옐런 연준 의장이 연내 금리 인상 시사 가능성을 발언한 이후에 최근에 이제 로카트 총재에서 어제 이제 파월 연준 이사까지 아무래도 이제 미국의 금리 인상은 가시권에 들어온 것으로 보고 있으니까, 따라서 이제 오늘 밤에 발표될 미국 고용 보고서 발표가 이제 시장에 관심을 끌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 이제 연준에서 꾸준하게 고용 지표를 확인하고 금리 인상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발표한 만큼 오늘 밤에 발표될 고용 보고서 발표에 주목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말씀해 주셨듯이 이제 이 미국의 금리 인상은 가시권으로 들어와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그 시기와 좀 속도가 중요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미국의 금리 인상 시기 그리고 속도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전망을 하시나요? 예, 올해 이제 세 번의 FOMC가 남아 있는데요. 올해 금리 인상 단행 가능성은 어느 때보다 높지만 이제 구체적인 시기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쟁의 소지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지난 6월 FOMC 당시보다는 현재 전반적인 미국 경제 지표가 개선되는 분위기이고, 2년물 단기 금리의 완만한 상승이 전개가 되면서 시장에서도 금리 인상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을 하면은 아무래도 12월보다는 9월이 다소나마 우위에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제 9월 FOMC에서 현재 그 0.0에서 0.25%의 연방 기금 금리를 0.25%로 고정을 시키고, 12월에 이제 0.5%로 인상을 단행을 해서 시장의 충격을 최소화할 가능성이 여전히 이제 높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이제 국내 얘기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경제에 대한 우려가 여전합니다. 외부에서도 일단 값싼 가격으로 우리나라 경제에 악영향을 주고 있고 수출도 연이어서 감소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국내 제조업에 대한 부진 우려가 상당히 높습니다.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하시나요? 예, 말씀해 주신 것처럼 현재 우리나라 이제 제조업 경기는 이제 좀 다소 부진하지만 7월 기업 체감 경기는 소폭 반등을 했습니다. 7월 수출 역시 이제 전년 대비 3% 넘게 감소를 하고, 이제 수출 부진이 지속되고 있지만, 아무래도 이제 메르스 사태가 종식 선언을 눈앞에 두고 있고, 또 이제 정부의 추경 집행 등의 경기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이 작용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제 여전히 미국의 연내 금리 인상 가능성과 중국의 제조업 부진이 계속되면서 국내 기업들의 수익 기대치 반등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옐런 회장의 연내 기준금리 인상 시사 발언 이후 미 달러 강세가 지속이 되고 있고, 이로 인해 원자재 가격 하락은 국내 수출의 부담으로 작용을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의 제조업 경기 부진이 계속되면서 수출 가격 및 물량 증가 역시 한계가 노출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매크로 관점에서 본다면 2분기 기업 실적 부진에 이어서 3분기에도 기업 실적 기대치의 하향 조정 가능성이 여전히 높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반등폭이 이제 좀 미미했고 매출 성장이 제한된 모습을 이제 보이면서 물량과 가격의 가시적인 회복이 수반되지 않은 만큼 이익 개선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제 미국 금리 인상과 중국 제조업 부진은 향후에도 국내 제조업 개선에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국내 기업들의 실적 전망치가 하향 조정되고 만약에 반등을 보일지라도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 증시의 분위기도 크게 나아지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요. 오늘 코스피 지수가 다시금 2,000선에 대한 테스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8월 증시와 또 이와 관련된 환율에 대한 전망은 어떻게 보시나요? 예, 8월뿐만이 아니라 하반기 이제 국내 경제 및 금융 시장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미국의 금리 인상과 중국의 제조업 부진이라는 이제 두 가지 변수의 영향을 크게 받고 있습니다. 우선 이제 연내 기준금리 인상 우려가 고조되면서 미달러 강세는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미달러 강세로 인해 원자재 가격이 하락을 하고 또 이제 중국의 가격 이자 압력 확대는 국내 수출에 이제 부담으로 작용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신흥국이 상대적으로 위험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국내 수출의 약 58%를 차지하는 신흥국 수출 부문이 저하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이제 중국 제조업 경기 부진으로 인해 한국의 수출 가격 및 물량 증대에도 한계가 노출될 것으로 좀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중국 위안화의 IMF 내 그 특별 인출권 편입 이벤트 종결 이후에는 오히려 위안화의 약세 유도 시 가격 경쟁도 부담을 심화시킬 소지가 있다고 좀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미국의 금리 인상과 중국의 제조업 부진은 국내 제조업 개선에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향후에도 이제 면밀한 관찰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대내 위험에 외환 시장이 먼저 반응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원달러 환율이 1,160원을 돌파한 만큼 3분기 내에 1,200원까지 상승 가능성을 열어두어야 할 시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 경제 전방위적인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미국을 비롯해서 중국에서도 다소 압박스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머징 마켓을 중심으로 해서 수출이 줄어들 가능성도 있겠다. 이러한 이야기를 전해주셨고 환율은 3분기까지 1,200원대까지 내다볼 수 있겠다라는 전망까지 함께 확인해 봤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이 시간은 하나대투증권의 한대훈 연구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글로벌 경제 이슈들 모두 다 확인해 봤습니다. 이어서 이제 현장 리포트를 통해서 우리나라 경제에 대한 이야기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